안녕하십니까. 한강리치 부동산입니다. 저번에 그 임대주택 사업자가 이 보증보험 가입이 법에 의해서 강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가입을 안 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가입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하는 경우에도 똑똑한 부동산, 똘똘한 부동산이라면 코치를 잘해서 일부 보증만 가입할 거예요. 예컨대 시세가 16억짜리인데 전세가 예컨대 8억 5천이다. 그런데 우리가 봐도 전세 10억짜리가 아무리 미끄러진다 해도 아파트 같은 경우 경매 낙찰가 80%라고 해도 8, 6, 8, 48 12억 12억 8천인 거죠. 그러면 이 세입자는 보호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세입자 보호를 위한다는 명분하에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이 보증보험을 가입하게 한다고 했죠. 그래서 저는 이걸 폐지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이 임대사업자가 올릴 수 있는 것도 한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낮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임차인이 다른 임대차와 마찬가지로 자기가 보증보험에 들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폐지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여기서 그래서 그 대체 그 중간선이 뭐냐면 일부 보증을 들게 한다. 예컨대 국가에서 인정했을 때 이 이제 공동주택 가격이라든가 이걸로 계산했을 때 여러 가지 방식에 의해서 최소 8억은 안전하겠다 싶으면 5천만 들면 되잖아요. 그러면 보증보험 들 때 8억 5천을 드는 것과 5천을 드는 것은 이 보증보험료가 천지 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이 16억짜리 집이 아무리 그냥 집어 던져도 8억 안 나가겠습니까? 예컨대 5억 안 나가겠어요? 만약에 16억짜리 아파트 5억에 나오면 다 덤벼들 거예요. 벌떼처럼. 그러니까 이 세입자가 5억은 보험이 되잖아요. 보호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초과되는 금액만 드는 게 맞죠. 쓸데없는 돈을. 근데 부동산 이걸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전체를 보험 들게 해버린 경우는 임대사업자한테 부당한 경제적인 부담을 지우게 한다. 그래서 이 똘똘하게 이거를 중개하자라는 측면에서 제가 이거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를 보시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오피스텔이죠. 제가 지금 오피스텔 계약 하나 하려다 보니까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처음에 지었을 때 오피스텔은 그 이런 공동주택 가격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뭐냐면 감정평가 금액 기준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감정평가 금액 여기 보면은 감정평가 금액을 하는 방법 여기 보시면 자 감정평가법인 요걸로 하는 방법 두 번째가 공동주택 가격 여기 뭐 공동주택 가격이거든요. 이게 공시관한 법률이 세 번째가 보증회사가 활용하는 자료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쓰는 건데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은 감정평가를 해야 돼요. 근데 하나를 한 거 가지고 다른 호실도 이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쨌든 이런데 오피스텔은 자 처음에는 이걸로 했어요. 감정평가로. 근데 감정평가 할 때마다 돈이 나가잖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다면은 공동주택 가격은 안 없고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 이거 홈택스를 이용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기 보면은 이제 소득세법이잖아요. 소득세법 에 의해서 국세청장이 매년 산정 고시하는 기준시가가 있어요. 이것을 하기 때문에 이걸 하는데 다만 일정 금액에다가 나오는 아파트 같은 경우 공시가격에다가 곱하기 150%, 140% 있잖아요. 이 퍼센트를 곱해요. 140, 150, 1.5를 곱하거나 1.4를 곱하고 이것의 60%였잖아요. 0.6. 그런데 이 소득세법에서 국세청장이 하는 경우는 120%로 일괄 적용돼 있어요. 150%가 아니에요. 이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블로그를 보시거나 그 다음에 유튜브를 보시면 돼요. 자, 구체적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절차라든가 이런 건 다 여기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오피스텔이 공동주택 가격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자 오피스텔이 처음 지어졌으면 어떻게 한다? 감정평가 금액으로 한다고 할 수밖에 없었어요. 감정평가 금액, 감정 가격으로 한다. 근데 만약에 감정 가격이 이제 필요 없고 오피스텔이 뭐냐면 홈택스에 들어오면 이 오피스텔이라든가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가 있습니다. 국세청장이 정한 경우. 자, 이 기준을 중심으로 하고 곱하기보다 120% 한다고 그랬죠, 아까. 자, 이걸 기준으로 할게요. 그래서 홈택스 들어와서 여기서 검색어에다 기준시가를 치시면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뜨냐? 이렇게 뜹니다. 좀 확대해 보면 이렇게 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피스텔 및 상업용 여기 보면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조회가 있죠.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돼요.
자, 나머지는 공동주택은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단독주택 토지는 이거 있고요. 부동산 국토부. 그다음에 나머지 뭐 이런 거 국세청장이 하는 게 있잖아요. 이게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그 밖에는 국세청장이 해요. 그러니까 이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은 국세청에 있는 홈택스를 활용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금 계약하려고 하는 그 오피스텔을 예를 들어보면 노량진 드림스퀘어 오피스텔 A동 1210호를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걸 중개하면서 설명을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전액 보증보험이 들 게 아니라 일부만 보증보험을 들게 하려면 얼마를 더 드려야 되는지 그거를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설명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조사를 해본 거죠. 계약서 쓰기 전에.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들어가서 자세히 검색해 보면 이 A동 B동 1210호가 이 나옵니다. 금액이 얼마냐면 여기 보면은 해배당 단위 면적당 기준이 366만 6천 원이에요. 글자가 작아서 제가 써드리려고 했는데 366만 6천 원이에요. 면적이 이게 가격이요. 기준시가가 여기다 건물 면적을 곱해야 돼요. 건물 면적이 여기 나오죠. 친절하게 54.416이에요. 이걸 곱하면 얼마가 되냐면 1억 9,948만 9,056원이 돼요. 한번 해볼까요? 자, 366만 6천 원 366만 6천 원 곱하기 54.416 하게 되면 1억 9,904 틀린데요? 잠깐만요. 예, 금액이 맞습니다. 1억 9,948만 9,056원이 됩니다. 자, 요거를 요거에다가 이제 일정한 퍼센트를 곱해줘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오피스텔 국세청장이 하는 경우는 120%라고 했어요. 그래서 1.2를 곱하면 곱하기 1.2를 하면 2억 3,938만 6,867원.25원이 되는데 그냥 끝들이 떼어버리고 이 금액이 됩니다. 이 금액의 몇십 프로 얼마가 기준이 되냐면 60%까지는 공제가 된다는 거죠.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0.6을 곱하면 1억 4,363만 2,120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만약에 전세 보증 금액이 1억 4,300 요거 금액보다 낮다. 그래서 전세 금액이 1억 4,300만 원이다. 그러면은 보증보험을 가입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면제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면제되는 경우에도 계약서 쓸 때, 표준 임대차 계약서 쓸 때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합의하면서 이거는 임차인하고 설명하고 임차인도 여기 동의를 내용을 이해하고 알아야 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시세가 예컨대 2억 8천, 2억 9천이다. 시세가 지금 나와 있는 매매 시세가 호가가 그래요. 그러면은 아무리 못해도 1억 4,300이면 서로 주워가려고 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거 없다. 그런 경우는. 그래서 이 금액이 이하면 안 되는데, 자, 오늘 계약하려는 금액이 얼마냐면 2억 3천이에요. 그러면 2억 3천에서 이 금액을 빼야 될 거 아니야. 이 금액을 빼버리면 얼마냐? 8,636만 7,880원이에요. 그러니까 넉넉하게 8,640만 원 정도 보험을 들면 되겠죠. 더 넉넉하게, 약간 넉넉하게. 그래서 8,640만 원을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설명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 금액을 어떻게 해요? 4분의 3은 임대인이, 4분의 1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나머지 절차는 위에 그대로 하면 돼요. 서울보증이나 허그에 물어보고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거기서 다 또 이 서류를 제출하고 하면은, 계약서 제출하고 하면은 거기서 다 정산해서 계산해서 보증보험료 얼마 딱 이렇게 낼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1차 금액을 이렇게 검토할 것이고, 그 다음에 구청에서도 아마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해보니까 서울보증에서 이거를 한 거를, 또는 허그에서 한 거를 서류를 첨부하게끔 돼 있어요. 전산으로 신고합니다. 저는 가지를 않고 이것도 이제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는데 거기에 파일 스캔해 가지고 넣어 올리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구청에서 다시 검토를 하는 것 같아요. 계산을 해가지고 맞는지 틀린지, 맞으면 오케이, 틀리면 다시 정정하는 거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금액을 이제 미리서 부동산을 끼지 않고 개인이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이 각 구청의 주택임대사업 담당 전화번호를 물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된다. 오늘 결론은 뭐냐면,
주택임대차 사업과 동일하게 주택임대사업자와 동일하게 신고를 하는 오피스텔 즉 임대사업자 경우에도 이거는 기준시가 정하는 방법이 일반 공동주택 가격이 아니라 홈택스에 있는 상업용 건물로 한다. 거기에 나와 있는 면적 기본 기준 면적 해배당 가격과 면적을 곱한 금액의 120%, 즉 1.2를 곱하고 그 금액의 60%, 0.6을 곱한 금액이 기준선이 된다. 그 기준선보다 계약 금액이 전세 계약이라든가 월세 계약인 경우 전세 계약으로 환원해야 되겠죠. 그보다 더 높은 경우에는 보증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고 그보다 아래인 경우는 면제된다. 면제되는 경우에도 임차인에게 동의를 받아둬야 되고 그 다음에 일부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경우에도 동의서를 받아둬야 됩니다. 계약서 인쇄하면 별지를 인쇄를 하셔야 됩니다. 받아두고 그걸 같이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일부 보증을 하는 경우가 양쪽 당사자에게 경제적으로 유리하다. 그리고 임차인도 4분의 1을 부담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 그러면 임차인이 추가로 자기가 보증보험을 별도로 가입하는 것은 변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안 하면 과태료가 나오기 때문에 임대인들은 꼭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보증보험을 어떻게 이게 임대사업자의 그 보증보험을 어떻게 가입하는지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제가 이걸 찍어두는 거 뭐냐면 전화가 오면 제가 일일이 이게 사람마다 이게 상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링크를 걸어드리면 그걸 보시면 그냥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